또 다른 측면. 그러니까 대학 이 사람한테 별로 인풋을 준 게 없는 것 같지만 이 사람이 뭔가 자기 성과를 그 시간에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대학에서 뭘 얻어가는가. 모든 일이 대학에서 이루어지진 않지만 그 대학 시절을 좀 당사자로 살아내는 경험. 누가 와서 해결해 주지 않고 내가 필요하면 가서 책 찾아 읽고 뭐 내가 필요하면 뭘 찾아가서 배우고 공부한 사람들 모아가지고 같이 스터디룸 만들고 거기서 개발세발 글 써가지고 서로 읽고 비판하고 하고 그러면서 문학도 나오는 거고 무슨 뭐 논설도 나오는 거고 언더그라운드도 나오는 거고 노래도 나오는 거고 연극도 나오는 거고 그림도 생기고 막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학교 강의실에서 안 가르쳐준 대학 생활인 거죠. 사람을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이분이 굉장히 커요. 지금 보니까 생각보다 되게 크더라고요. 내가 강의실에서 만난 교수님과의 어떤 만남보다도 친구들 간의 만남에서 얻어 나오는 임팩트가 훨씬 영향력이 컸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이제 혹은 특별히 이제 여러분들이 한동대 상황을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전 종종 좀 드는 느낌이 교수님들이 이제 학생들 잘 살펴주고 이런 거가 좋긴 한데 이게 좀 과잉 보호가 되기 쉽겠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대학생들로 하여금 당사자로 살아가도록 하지 않고 대리인들이 자꾸 뭐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경우죠. 성경도 막 풀어서 가르쳐 주고 모른다고 간주하고 이제 다 몇 점 정도. 여러분의 학습, 자기주도적 학습이 습관이 들어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저는 지금 이제 13학기째 매 학기 학생들 받아서 이렇게 글 쓰는 거 읽고 이런 어떤 느낌들 속에서 보면 확실히 좀 호흡이 짧아져 있다는 느끼거든요. 책을 읽어내는 호흡이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어떤 문체나 이 글들이 있어요. 이게 어디서부터 오는가 이렇게 좀 들여다보는데 1차적으로는 공부하는 방식이 굉장히 좀 요점 정리, 요약 정리 하는 것에 너무 좀 익숙한 것 같다. 그리고 아마도 학원이 됐든 아니면 뭐 과외가 됐든 자기가 책 읽어서 이렇게 뭔 소리인지 모르는 책을 일단 한번 읽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 갖고 뭐 지지고 꽂고 하는 방식보다 잘 요약 정리가 돼서 책을 읽어보지 않고도 책의 핵심을 잘 요약해낼 수 있는 이런 소스들을 압도적으로 많이 공급받는 상황이면 이 책 주면 못 읽거든요. 저는 요즘 점점 여러분들 책을 못 읽는다는 인상을 많이 받아요. 공통의 읽은 책이라고 하시는 것도 없고 책 읽어내는 너무 힘들어하고 과거에는 그냥 교양으로도 읽던 책을 줬는데도 너무 어렵습니다. 반응이 나오는 거죠. 그거는 책 자체가 어려운 거고요. 그렇게 책 읽는 훈련들을 좀 못 접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인데 그게 사실 한국 사회 전체가 좀 그렇긴 해요. 전반적으로 그런데 딴 데서 근데 이 문제를 누가 나서서 해결해 주지도 않거든. 근데 이제 한동대 같은 경우에는 나서서 해결해 주려는 마음이 착한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선배도 후배들한테 너무 친절을 베풀려고 그러고 교수님들도 그런 것 같고 전체적으로 좀 이게 어떤 그 크리스찬적 분위기가 남들이 고통받는 걸 못 참아보잖아. 그 사람이 자기 고민이 연글기 전에 문제를 다 해결해 줘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또 누군가 와서 해결해 주기 전에는 자기 스스로가 뒹굴고 맨바닥에 헤딩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법을 익히기가 힘든 거죠. 물론 외롭고 스스로하고 약하기 때문에 도와주고 하는 게 필요한데 압도적으로 요즘 살아가는 20대들이 우리는 어차피 당사자 운동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에 대해 지금 막 사회적으로 굉장히 눈을 뜬다는 분위기가 제 눈에 지금 굉장히 많이 읽히는데 거기에 반해서는 당사자 운동이라는 게 너무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지금 분위기가 좀 많다 그 생각이 좀 들고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사회에 진출하게 될 때
갈등이나 모순이나 이런 거를 이제 정면으로 맞받아치기 힘들어지는 거죠. 옆에서 보호해주는 환경들이 이제 너무 많다 보면 그래도 그것도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냉정하게 어떤 상황을 스스로가 헤쳐나가는 일들, 그 다음에 뭐 어떤 사안에 대한 뭐 비판이 됐든 혹은 또 아주 격렬한 토론이 됐든 이걸 쉽게 일단 정서적으로 좀 낯선다든지 뭐 상처를 좀 입는다든지 뭐 기에 눌린다든지 그러면 그 프로세스 자체 깊게 이제 소위 인게이지를 하기 전에 일단 멈춰버리는 식으로 반응하기 십상이거든요. 그러고 난 돌아가서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이 있다.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앞으로 문제를 풀어가면 전진하기보다는 내가 확보하고 안전한 거점 몇 가지 안에서 내 생활이 대충 해결이 되는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서브컬처, 하위 문화 현상인데요.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는 크리스찬들이 소수일 때는 그 사회에서 자기가 원튼 원치 않든 사회 어떤 주류 문화에 노출이 돼서 그 문화랑 내가 이걸 받을 거냐 말 거냐 이걸 씨름하면서 평생을 살게 되죠. 한국에서도 뭐 우리가 제사 이런 문제, 그다음 술 문제, 직장에서 어떤 회식 문화나 이런 거, 그다음 뭐 술 담배 같은 것도 옛날에 그런 이슈였을 거고 여러 가지 이제 이걸 부대끼면서 그 접점에서 소위 말하는 크리스찬 라이프스타일이라는 것들이 형성되기도 하고 표현되기도 한단 말이죠. 근데 한국 사회 기독교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어요. 지금 인구가 18% 정도가 되고 제가 경주에서 고등학교 때까지 신앙생활 할 때는 일반 문화와 맞부닥치면서 나의 크리스찬됨을 좀 드러내야 됐다면 서울에 딱 가니까 기독교 문화가 너무 이렇게 잘 돼 있는 거예요. 보니까 내가 그 안에서 태어나서 그 안에서 성장하다가 그 안에서 내 배우자를 만나고 그 안에서 가정을 꾸리고 그 안에 직장을 구하고 거기서 죽는 것까지가 그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고 다 가능하겠더라고요. 경주에서 내가 봤던 기독교는 그걸 제공해 줄 수가 없었어요. 내가 평생을 살아나가려면 언제든지 밖으로 튀어나가서 딴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부대끼면서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 게 당연한, 그래서 나는 그걸 위해서 내 자신을 준비해야 되는 이런 어떤 그 챌린지들이 상당히 많았다면 서울에는 와보니까 그 밖에 안 나가고 살 수 있는 이게 형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태어나서 성장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고 학교에 보내고 직장을 구하고 죽는 것까지가 이게 딱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굳이 힘들게 외부의 어떤 세상에 이런 거랑 컨프런테이션을 할 이유가 없거든요. 할 수만 있으면 요 안에 이제 그냥 머물면 되니까. 한편으로는 우리가 나름의 어떤 성취를 한 것 같고 뭐 일반되게 이게 한 거잖아요. 태어나 죽을 때까지를 확보를 한 거잖아요. 공간을. 참 이제 좋은 거 같은데 시간이 지나서 보면 뭔가 우리 좀 속고 있다라는 느낌이 상당히 많이 드는 거예요. 이 안에서 이제 돌아가고 이 안에서 인정받고 하는 이게 이 나름의 이제 언어를 쓰고 나름의 고유의 문화가 있고 그걸 이제 잘 맞춰가면은 이제 이게 되는 건데 이게 단가? 아까 제가 이제 셰퍼 얘기한 그런 거거든요. 셰퍼만 읽어도 충분한 세상이 있어요. 그거 갖고 세상이 다 비판도 되고 평가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대안도 되고 하는 그 세계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 서클 안에서. 저 이제 대학 때 이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안에서 통하면 밖에 나가서 통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들고 나갔다가 이제 드립다 얻어맞고 깨지고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 80년대 상황에서 이제 우리는 심각하게 겪었어요. 서울대 어떤 일이 있었냐, 이군 교수님이랑 그 시기에 겪었는데 80년대 이제 한국 사회 민주화 운동이 굉장히 격렬하게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그 주요한 거점은 대학이었어요. 제가 아침에
1학년 때 학교를 가면 정문에 사법경찰들이 쫙 서 있어요. 도열에 있어요. 거기 이렇게 이제 들어가야 돼. 학생증 보여주고. 종종 이제 얘들이 심심하면 여학생 가방 뒤진다고. 그거 갖고 또 괜히 옆에서 남학생들이 뭐 여하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대들다가 바로 이제 끌려가지고 구석에 가서 얻어맞고 그러거든요. 그러고 들어가서 뭐 시위하기도 하고, 어떤 날은 교문에서 시위를 해가지고 이제 옆에 샘문으로 나와가지고 우리 교회 대학교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전철역 내려가는데 그 진압복을 입고 있는 누가 날 부르더라고요. 뭔가 해서 봤는데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그 친구는 이제 완전 이거 다 분장하고 진압복을 입고 있다가 지나가는 걸 보고는 이제 반갑다고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 할 말이 없더라고요. 몸 조심해라 그러면서 인사를 피차에 시대가 험하니까 몸 조심해라 그런 얘기하고 지나가는 건데, 그때 서울대에서 그 예술행진이라는 걸 했었거든요. 서울대 캠퍼스 굉장히 커요. 순환도로가 있고. 그걸 하기 위해 가지고 서울대 도서관하고 그 본관 사이에 이제 아크로라고 하는 계단이 있는 공간에서 이제 뭐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총알에 집회해야 된다고 쫓겨났어요. 쫙 밀려나고. 그래서 그날 문익환 목사님 아마 와서 그런 것 같고, 쫓겨난 기도 학생들이 이제 그 순환도로 따라가서 행진을 하는데 학생회관에서 학생 하나 투신을 했어요. 뭔가 뒤지르고. 그게 이제 전달이 돼가지고 학교는 난리가 났고, 그 현장에서 지금 학생들이 집회하는데 바로 학생회관에서 이제 자기 몸을 불붙이고 뛰어내렸으니까 단독교관 학생들이 난리가 났고, 전혀 그 상황을 모르고 행진을 하고 있던지 그 학생들한테 그 소식이 전해지면서 패닉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그럼 저도 이거는 제가 입학하기 전에 벌어진 상황이 바로 1년 전 상황이었기 때문에 들은 이야기지만 그 자리에 있었어. 네. 나중에 얘기해줄게. 그러니까 이게 뭔가 우리끼리는 이게 하나님의 캠퍼스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지만 우리는 이걸 선포한다 하는 그걸 하는데, 우리 서클에서는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근데 이 안에서 진리면 밖에 내놔도 진리여야 맞는데, 광장에서 밀려나고 외곽을 도는데 이쪽에서는 전혀 다른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 모든 사건에 바깥으로 발호 쳐져서 내쳐진 존재다. 그러니까 이 상황의 전개는 아무런 연결고리를 받지 못하는. 근데 이게 우리끼리 막 자위한 거나 마찬가지 상황이에요. 정신승리라고 그러거든요. 스스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정신승리가 아니기 위해서, 그걸 입증하기 위해서 우리가 치러야 될 입증의 대가는 뭔가, 노력은 뭔가. 이 질문이 86년, 87년 서울대에 있었던 크리스찬들한테 굉장히 크게 다가왔던 거고, 우리가 그것을 크리스찬들의 그 입증 책임이 있다고 느낀 거죠. 이게 뻥이 아니고 정신 승리가 아니고 우리끼리 어떤 그 심리적인 자아도취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을 해봐라. 그 말은 우리가 거기서 캠퍼스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한다는 것이 실제로 한국 사회에 이런 정황 속에서 세상 변화를 의미 있게 만들어내고, 또 그것이 요구하는 헌신들을 크리스찬들이 기꺼이 대가를 치르고, 이게 뭐가 아닌 사람들이 봐도 이게 뭔가 좀 세상이 바뀌고 그걸 진지하게 헌신하는구나. 근데 왜 니들은 맨날 사소한 일에만 분노하고 대형 사건들에서는 언제나 바깥에 나가 있고 끝나고 나면 들어와서 자기들이 찬양하고